잠깐 병원에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티를 낼지 말라는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저 무지개였는데요? 이러면 와 진짜 부럽다. 진짜 무시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컨텐츠 사업부 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로스팀 원웅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벌써 신입인정선 네. 2회차가 됐는데 맞아. 게스트가 나오셨어요. 저희 더울의 마스코트죠. 선민님이십니다. 우! 안녕하세요. 더울음의 마스코트 선미입니다. 혹시 저희 거 1회차 보셨나요? 봤죠. 저도 사실 인사를 오전에 했는데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기 좀 민망해서 가끔씩 그 딴 보고 지나갈 때가 있긴 했었거든요. 제가 다자만입니다. 요즘에는 한 3, 4시쯤에는 점심 뭐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오, 많은 발전이. 그리고 좋죠. 선미님은 이제 선미님의 반려견인 제트를 그렇죠. 많이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제트가 아니더라고요. 남부인사를 많이 갔나. 뭐 저희 또 회사 특징이 반려견 동반 출근 가능하다는 그쵸, 거 그쵸. 너무 좋은 거죠 사실상.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저희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뭘까요?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월차 사용하기 눈치 보이는데 입사한 지 몇 주 뒤부터 월차를 쓰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결제는 며칠 전에 올리는 게 좋을까요? 월차 회사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죠. 신입분들이 쓰기에는 눈치가 보일 것 같고 안 쓰기에는 좀 뭐하고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언제 사용하셨어요 월차를? 실제로 제 친구네 회사 아파도 연차 사용을 못해서 막 병원도 못 가고 그냥 끙끙 막 식은땀 흘리면서 앓다가 병원 갔다 다시 출근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들어보면 그런 환경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제가 막상 연차를 사용을 하려니까 괜히 그쵸, 눈치가 그쵸. 좀 보이는 네, 거예요. 보이죠. 네. 약간 조금 고민을 하다가 입사하고 한 달 조금 지났을 때 여기는 연차 사용을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냐 했더니 그냥 신청서 올리고 쉬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편하네. 네, 사유도 막 장황하게 안 써도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건 진짜 그러니까 좋아. 개인 사유. 개인 사유로 인한 연차 사용 희망합니다. 오, 맞아요.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제가 들은 회사 중에 한 곳은 그날 아침에 너무 아파가지고 연차를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연차를 쓸 거면 와서 쓰고 가라 라고 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에 다니던 회사가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했었는데 잠깐 아프잖아요. 잠깐 병원에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고객님들은 너가 아픈 걸 모른다. 티를 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연차도 못 쓰고 끙끙 앓다가 점심시간에 병원에 갔는데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그거 엄청 아프다고. 근데도 집에 못 갔어요. 연차가 없었어요. 저는 아예. 지금 저는 너무 좋아요. 저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자유롭다. 그리고 아프면은 확실히 이해를 해주시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오히려 뭐라 해요? 왜 안 가냐고. 맞아. 네, 맞아요. 맞아. 오히려 막 네. 퇴근을 부추겨 주시는. 네, 맞아요. 내가 해줄 테니까 빨리 가. 보통 월차를 쓰신 이제 기간이 입사하고 뭐 한 달? 한 달 정도 정도니? 네, 한 달 하고 바로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럼 혹시 그러면은 월차 신청을 할 때 몇 주 전 혹은 며칠 전이 좋을까라는 걸 좀 물어보고 싶네요. 일주일 전 딱 적당한 거 같아요. 일주일. 스케줄을 한번 보고 팀원분들이랑 좀 최대한 안 겹치게. 네, 제가 비어 있을 때 다른 분이 대신 서포트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언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일주일 정도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3일 전이라도 말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최소한 3일 전에는 꼭 먼저 구두로라도 말씀을 드리고 맞아. 그 다음에 결제를 빨리 올리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이날 연차를 사용할 거다라고 신청하기 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요. 꿀팁이다 이게. 맞아요. 진짜 이거 꿀팁입니다 여러분. 정말. 네, 그럼 만약에 무조건. 하루 전에 진짜? 급하게 막 진짜 올린다고 하면 급한 거 아닌 이상은 포기해야죠 본인이. 날짜를 미룬다. 네, 왜냐하면 회사에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줘야지.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결론은 구두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청서를 올린다. 쉬기 이틀 전에 다시 한번 구두를 말씀해주면 제일 베스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주일 전에 보고를 못 올렸을 때는 늦어도 3일 전. 3일 네, 전. 3일 전에는 꼭 네. 올려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다음으로 다음으로 넘어가 한번 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입사하고 나서 전화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전화 공포증이 있어서 말도 더듬게 되더라고요.
전화 공포증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와, 이거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 게, 저는 처음부터 전화용을 되게 많이 했어요. 회사마다 케바케인 게 있는데 여기다가 모든 멘트를 적어서 뽑아줘요. 일단 야, 이대로 읽어. 저는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혹은 내가 뭔가 모르면 선배나 파트장님이나 물어봐서 일단 다 적고 뽑는 다음에 그대로 읽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러면 연습이 돼요. 꿀팁이네요. 네, 정말 연습이 되고, 공포가 사실상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맞아요. 이끌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면서 식은땀 나면서 더듬는 건데, 맞아요. 그냥 글을 읽으면요 똑같아요. 뒤로 막힌다?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끊어요. 그런 꿀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외우더라고요. 이게 저는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선미님은 어떻게? 네. 저는 MBTI 자체가 완전 대문자 그 I였거든요. 지금 저 MBTI 저랑 똑같아요. 운동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요? 이 일을 하면서 좀 바뀐 게 커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주문도 제가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입사하고 나서 아무래도 전화할 일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본을 제가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는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화를 하면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손이 얼면서 말이 멈추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낙서하거나 전화를 하면서도 계속 손을 움직이면은 괜찮더라고요. 오, 완전 꿀팁.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몸짓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한 10번 정도 봤어요. 10번이요? 네. 같은 책을요? 네,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보세요, 뭔가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말을 잘한대요. 그래서 주변 분들 잘 보시면 말할 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되게 활발한 사람들. 저 사람 말 잘하. 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말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책을 되게 재밌게 봐서 방금 너무 공감됐어요, 그게. 고객 상대하고 이런 일을 조금 했었어가지고 그때 또 들은 팁인데, 전화로 제가 그냥 이렇게 미소만 띄고 얘기를 해도 목소리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웃으면서 네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톤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입 마케터 분들 오시면은 미소만 띄고 전화를 한번 해보셔라 하면 조금 좋아지시더라고요. 예진님 같은 경우는 또 디자인 팀이다 보니까 저희랑 좀 전화하는 영역이 다를 것 같은데 그쵸. 어떠신지. 저는 아직도 긴장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조그마한 상담이어도 저는 아직도 대본을 써요. 대본을 쓰다가도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하는 거는 그냥 노트에다가 써놔요. 저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쓰면서 하면은 잘 외워지고, 공부할 때도 내가 손글씨를 이렇게 맞아. 하면은 맞아요. 잘 외워진다. 그리고 대본도 대본이긴 한데 저는 대본을 출력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느낀 게, 모니터에 사실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물며 프린트를 해놓으면 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출력을 해서 아예 네. 가지고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뭐 좀 귀찮으시겠지만 수기로 네. 작성을 해서 말하는 게 조금 더 훨씬 그렇죠. 효율적이지 않을까. 다른 분들은 그 포스트잇에다가 적어가지고 다 모니터에 붙여놓더라고요. 네. 자기가 실수하는 부분, 자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를. 그래서 모니터에 빼곡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게, 제가 사실 아이폰을 쓰거든요, 개인폰을. 중요한 내용은 이제 메모를 따로 하겠지만 그쵸. 모든 내용을 다 기억을 그쵸, 하고 그쵸. 있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이폰이 녹음이 안 돼서 저는 그게 맞아요. 너무 불편했는데, 저희가 또 업무폰을 지금 쓰잖아요. 이거 한번 자랑 한번 할까요? 이거 원웅님 이거 아세요? 아, 저 알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네, 아 그거예요? 아. 뷰티 유튜버처럼. 보통 제가 듣기로는 이런 대행사 마케터 분들은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려가지고 네. 밤낮이고 할 거 없이 계속 막 요청하시는 고객님들도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사생활이 그냥 없고, 그쵸. 네. 카카오톡도 이제 하나의 SNS다 보니까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쓸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제가 관리해드리는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그게 노출시키기가 조금 꺼려지긴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맞아요. 밤늦게 전화 오거나 이런 건 좀 양반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좀 많으시네요. 네, 제가 다른 이제 대행사를 저도 다녀봤죠. 모든 분들이 개인 폰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클라이언트라는 명칭도 쓰기 싫은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 사람이 여직원한테 찝작업되는 거예요.
사진을 이제 바꾸면은 뭐 몸매가 어쩌고 저쩌고 나랑 차 한 잔만 먹어주면 안 되냐? 그럼 내가 너랑 이거 진행할게. 이런 식으로 좀 엄청 많은 그런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못 버텼죠. 버틸 수 없죠. 그분 이제 떠나가는 장면을 봤을 때 좀 많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업무폰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는 개인 시간도 그쵸. 즐길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중요해요. 네,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결론은 전화불복증 극복 방법은 프린트를 해라. 처음에 읽고 나중에 숙달되면은 나만의 색깔을 입혀서 변형을 하자. 사실 처음에는 신입인 티가 조금이라도 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쵸. 내가 할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네,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회사에 다니면서 직장 동료에게 해도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경험이 하나 있어요. 경험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메이플 스토리 레벨 99신데요?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선배님하고 너무 친해요. 그래서 같이 술 한 잔도 먹고 나의 속마음을 다 얘기했어요. 나의 뭐 가정사라든가 연애사 이런 걸 다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만뒀어. 나중에는 이게 악담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잖아. 경험이에요? 아 제가 경험을 한 건 아닌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사, 연애사는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신에도 저는 그냥 머릿속에 회사 사람일 뿐이다 이거를 항상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 같아요. 네, 혹시 선배님하고 예진님하고 이제 직장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친해질 때 어떻게 나가봐요? 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학교에서 네. 새학기 때 친구들 친해지고 싶으면 와이즈 주고 이런 친구들 되게 선하다. 귀엽다. 그러니까. 근데 회사에서도 만났었어요. 저희 스낵바가 있잖아요. 네. 자꾸 이렇게 스낵바를 갔다가 제 것까지 못 챙겨와서 이렇게 주세요 자꾸. 그냥 슬쩍 놓는 거예요? 네, 슬쩍 이렇게 이것도 드세요, 같이 드세요 막 이렇게 괜찮다. 하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냥 틈틈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나 아니면 뭐 점심시간 점심시간이 제일 친해지기 적합한 시간.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여자친구 있느냐, 남자친구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 실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살고 싶거나 결혼 연애 안 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옷가게를 했어요. 아 그래요? 나도 옷 좋아하는데 남성 옷을 여성 옷을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다가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저 무지개형인데요? 이러면 어떡해? 와 진짜 부럽다. 나도 백수 시절이 있었는데 다니다 보면 되게 좋다고 하면서 뭐 궁금한 거 있냐? 이런 맞네. 식으로 그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뭐 모르시는 거 많을 것 같으니까 모를 거 있을 때마다 물어보라고 편하게. 그럼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해? 오 제가 어떻게 무시를 해요? 저는 이 영상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친해지고 싶거나 아니면 친해졌다고 해도 어디까지 사생활을 공유해볼 수 있을지 저도 딱 취미? 취미? 까지인 것 같아요. 취미가 맞으면 서로 뭐 주말에 만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주말에 뭐 하냐는 좀 실례예요? 네. 뉘앙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말에 뭐 하세요가 만나자는 식의 주말에 뭐 하세요 이것도 있고 그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아 그렇죠. 네. 뭐 오늘 불금인데 뭐 해요? 약간.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가볍게 툭 던지는 거 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죠. 해야 되지 않아야 될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연봉이라든가. 아 그쵸. 연봉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신규 입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걸 왜 조심해야 되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저희가 다 같이 일하는 직장이잖아요. 네. 근데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하게 일하는 것 같은데 얼마 받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맞아요. 나쁘게 생각이 네. 틀어질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과금 특히 네. 만약에 제가 받았다고 해서 막 이 자리에 모였어. 저 성과금 받았는데 못 받았어요? 음. 해버리는 순간 이런 거를 되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얼마 전에도 저희 회사에서 성과금이라는 게 나왔죠. 네.
저오름은 이런 문화가 좀 잡힌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는. 그렇죠. 오히려 여쭤봐도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이런 맞아. 식으로 유하게 네. 넘겨주시는 네, 맞아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진짜 좀 지도새도 모르게 다 끝나는 그런 느낌? 맞아. 맞아. 네. 야, 성과금 뭐 지금 합니다. 뭐 어느 순간 일하고 있다가 다음 달이야. 맞아요. 계속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성과금이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현금으로 이렇게 자리에서 되는 거야? 봉투도 안 담아줘. 뭐요? 왜 이렇게 너 얼마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옆 사람은 얼마 받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성과금을 왜 줘 내가 이런 회사도 있었어요. 그게 마인드가 약간 좀 충격인데요? 대표직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직원들을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라고 좀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처럼 대표님 보실 적 있죠? 네. 근데 저희 대표님은 진짜 뭐든 간에 다 그냥 직원들이랑 공유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매출이 좀 잘 나오면은 직원들 덕분이야. 맞아요. 이런 마인드셔서 맞아. 이번 달 진짜. 너무 고생했다. 네. 네. 참 뒷담화라는 것도 사실상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두 분은.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나 싶기는 한데 한 귀로 듣고 이렇게 막 흘려버려요. 오히려 좋아요. 이런 그냥 거. 나가면 까먹어요. 저도. 그 안 좋게 말했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네. 무슨 내용으로 안 좋게 얘기를 했는지 뭐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 뒷담화를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메일처럼 받아주는 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저 사람은 언젠간 내가 이만큼 실수하면 내 욕도 어디 가서 할 수 있겠다 그쵸. 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막 그 사람을 좀 멀리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한테 기분이 나쁜 게 있으면 가서 솔직하게 말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초년생 분들이 그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입사한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이걸 얘기하기 좀 그렇다 하면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이제 중간에서 잘 해결을 해주시지 않을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네, 결론을 얘기하자면 연봉이랑 성과금에 관련해서는 좋지는 않다. 그건 아예 그냥 네.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해라. 그리고 뒷담화는 하지 마라. 그쵸. 한 사람이 나쁜 놈이다. 받는다면 이렇게. 팀장님이나 파트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좀 회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친해지기 전에는 굳이 사적인 가족사나 연애사 그렇죠. 굳이 언급하지 않기. 친해지고 싶으면 차라리 취미 활동을 물어보고 네. 그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선배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네, 어떨까요, 선배님 소감? 1화를 보면서 네. 저도 배운 게 신입이 아닌데도 좀 있었거든요. 오. 근데 이번에도 저도 배우는 시간이었고 이게 신입분들한테 제가 한 분 한 분 다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3화, 4화도 또 새로운 분들이랑 혹시 게스트 누구 추천? 재원님, 재원님. 재원님. 사회생활 말레 그리고 정말. 진아님한테도 배울 게 많아요. 진한. 맞아요. 진아님은 이제 케어 담당. 저희가 아무래도 항상 막 기분 좋은 일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해결법 제시를 되게 잘해주세요. 모르네 상담. 엄마. 어머 좋네요. 선배님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도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맞아요. 네. 우리 모두 완벽한 신입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화이팅!